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이렇게 해놨다가 번뜩이 딱 되는 순간 다 직권말소 돼버린다니까. 그럼 은행이 그거 잡아서 뭐 할까 그런다 뭐. 항상 불안하지. 이해 되겠어요? 그러면 얘들은 왜 들어왔냐? 그거 또 무슨 생각이 있었겠지 지들 나름대로. 어? 그 여러분들이 이거 직권말소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얘들 걱정하지. 그럼 얘들 어떻게 해요? 이런 질문 하잖아. 그러죠. 누가 들어오라 그랬어요? 지들한테? 어? 이들한테 야 니네들 가득 있는 거 보고 들어온 거예요? 그냥 안 보고 들어온 거야? 보고 들어왔겠지. 그냥 왔겠어요. 보고 들어왔다고. 그러면 지들이 들어왔으니까 책임을 누가 져야 되겠어? 지가 져야지. 누가 시켰냐고. 여러분 이제 크리스마스 날 누가 와서 수업 들으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온 거 아니야. 그렇죠. 이 사람도 지가 갔다니까. 그러니까 번뜩이 됐을 때 그러니까 이게 직권말소 되겠는데 이들에 대한 부담은 누가 책임은 누가 진다고요? 지들이 지는 거야. 안 들어왔어야지. 이게 알겠죠? 봐보세요. 2번 번뜩이 실행 및 효력. 가등기에 기한 번뜩기에는 별도의 순위번호 기록하지 않고 가등기 순위번호를 그대로 사용한다. 거기 줄 주세요. 별도의 순위번호 기록하지 않고 가등기 순위번호 그대로 사용한다. 거기에. 그래서 번뜩기의 순위는요. 가등기에서 소급하게 되는데 소급 동그라미 쳐요. 순위가 소급하는 거야. 이것을 가등기의 순위버전 효력에 한다. 가등기 순위버전 효력이라 한다. 거기에다가 진하게 줄쳐요. 끊어주고 주의할 것은 실체법상 효력 거기 밑줄 치고 가등기 할 때 소급하지 않고 번뜩기 할 때 발생합니다. 거기 밑줄 치고 이렇게 여기가 민법 시간에 되게 잘 나오는 부분이라고 지금 이 부분이 민법 시간에 여기를 여러분들 맨날 해요. 그래서 순위는 소급하는데 실체법상 효력은 번뜩기 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하지 않는다. 그리고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말은 이 등기부 쓰는 것만 보면 이해가 돼. 지금 이거 여러분 봤잖아요. 가등기 때 번호 그대로 이용하잖아. 번뜩기 할 때 순위 번호 따로 안 쓰거든. 그 말에서 이게 순위가 소급한다라는 말을 끌어내는 거라고요. 알아듣겠죠? 그 다음 밑에 거 번뜩기 후에 조치. 자, 등기관은 가등기에서 번뜩기 했을 때에는 가등기 유예된 등기로서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그거 줄 쳐봐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 거기. 직권말소합니다. 동그라미. 자, 거기 들어보세요. 이것들 전세권이나 저당권이 남아 있다면은 이 이제 권리자 C, 가등기권자 C 있잖아요. 이 사람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상관이 없다? 얘들이 남아 있으면 C한테 상관이 없어요. 그냥 이거 말소 안 하고 냅둬도 돼? 어? 그치. 거기서 지금 뭐라고 써 있어요? 가등기에 의하여 보존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라 그랬잖아. 이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들이란 말이지. 지금 이런 등기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직권말소한다. 직권말소한다 그랬잖아. 거기. 직권말소한다고 끊어주고. 자, 등기관이 가등기 이후의 등기를 말소하였을 때에는 제청 없이 그 사실을 말소된 권리 명의인에게 통지해줘라. 어떻게? 말소하기 전에 통지해요? 말소하고 나서 통지해요? 말소하고 나서 통지해줘라 이런 뜻이라는 거지. 오케이? 다 해버렸어. 오른쪽에 있는 내용은 조금 너무 어려운데 한번 해볼까요? 이거 안 들어도 돼? 안 들어도 돼. 몰라도 되고 시험은 나와. 이거 잘 나오는 파트인데 근데 지금 우리 수준이 약간 어려워.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딱 하나만 할 거야. 딱 하나만 할 건데 이런 가등기 이거요. 다시 그럼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부터 약간 난이도 올라갔는데 이거 알면 좋은데 몰라도 그만이에요. 현재 소유자 누구예요? 아니 현재 소유자는 B잖아. B인데 B한테 돈을 받을 사람이 있단 말이지. B한테 받을 돈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가 받을 게 있는 거지. 지가 예를 들어 한 3천만 원 받을 거 있다.
그럼 이 소유권에다가 가압류할 수 있거든. 그럼 가압류 들어오는 거야. 가압류 3천만 원이 지한테 이렇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럼 나중에 이게 본득기 하잖아. 그럼 가압류 어떻게 지워져 버린다 냅둔다? 지워져요. 이것도 지워지는 거야. 이 사람을 목적으로 들어온 건 다 지워지는 거거든. 근데 이 C한테 돈 받을 사람이 있어요. H가 2천만 원 C한테 받을 게 있는데 여러분 이 가등기가요. 가등기가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습니까? 재산적 가치가 있다 없다? 여러분 100억짜리 건물이 있는데 100억짜리 건물에 여러분 명의로 가등기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그거 쓸데없는 거예요.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럼 다시 물어볼까요? 이거 재산적 가치가 있어요 없어요? 그렇지. 대답해놨다가 아니다 싶으면 빨리 손을 뒤집어야 되는 거야. 금방 뒤집네. 아주 현명하네. 대답해놨다가 아닌 거 보지 알면서 뭐 괜히 우길 필요 없잖아. 아니다 싶을 때 빨리 뒤집어. 이렇게 누가 뭐라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 가등기는 이 소유권 이전 청구권 있잖아요. 이 권리잖아. 권리.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따라서 이때 C한테 받을 돈 2천만 원 있는데 안 갚잖아. 그럼 이 가등기에다가 가압류를 할 수 있어. 여기 할 수 있거든. 그러면 3번 가등기에다가요. 가압류를 할 수 있단 말이에요. 2천만 원이 H다. 그럼 여기 번호는 5번이 되겠어요? 3-1이 되겠어요? 이건 3-1이야. 왜냐하면 이거 지금 C가 갖고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아니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잖아. 소유권 아닌 권리 목적으로 가압류하면 부기등기 하거든. 그래서 부기등기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렵다 그랬죠 이거. 어려운 거야. 그럼 이렇게 돼 있는데 나중에 이제 C가 본득기를 해요. 본득기를 하면은 이 가압류는 다 가득 이후에 나왔잖아요. 이후에 나왔지만은 이 가압류는 직권말소가 되지만 이 가압류는 말소가 안 돼요. 이 가득이 자체를 목적으로 들어온 등기 있잖아. 이건 안 주어지는 거예요. 이런 게 오른쪽에 써 있어. 이런 말들이거든. 이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니까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줄도 안 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이번 순환 진도는 다 마친 거예요. 다음 순환 때 이 부분까지 다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요번에 여러분 사실 지금 수업 되게 많이 했어요. 진짜 여러분 제가 인문과정에서 이렇게 많이 한 거 처음이야. 보통 이게 지금 1, 2월 과정보다 약간 더한 것 같거든 내 느낌에. 꽤 많은 양을 했다고. 내용 전달하는 것도 많고 깊이도 조금 더 들어가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자꾸 말했던 이유가 우리가 지금 이론 과정이 이제 2번밖에 안 남았다. 1, 2월 과정하고 3, 4월 과정밖에. 그러니까 제가 이 인문 과정도 기초 과정도 조금 양을 많이 한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게 하라고 8주 과정이었고 이게 그러니까 꽤 많은 양이 전달됐는데 근데 지금 가등기 제가 전달한 양은 한 60% 돼요. 60%. 우리 가등기에서 알아야 될 내용이 있잖아요. 한 60% 정도가 전달된 거라고. 그럼 얼마만 알면 될 것 같아요? 100%다 알아야 문제 맞추는 거 아니에요. 응? 한 80%만 알아도 문제 다 맞추게 돼요. 그러니까 조금만 더 하면 되거든 지금. 여기다가 조금 더 하면 돼. 꽤 많은 양이 전달됐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됐고 다음 주에 이제 오실 때는 우리 다음 주 쉬죠. 다음 주가 1월 1일이야. 다음 주 1월 1일이라니까. 1월 1일 항상 크리스마스하고 1월 1일이 같은 주야. 같은 요일. 항상 같은 요일이거든. 일주일 차례라 맨날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에듀윌은 이게 수업을 빨간 날도 오후까지 한단 말이에요. 빨간 날은 선생들한테 선물인데 원래 합반하는 날이거든. 어? 근데 애들은 다 하더라고. 그것만 하여튼 그래. 이게 휴강이 좋은 게 아니에요. 휴강을 하려면 보강을 해야 돼. 이게 휴강이 되면 보강을 하거든. 근데 합반이 최고 좋은 거거든. 근데 합반 안 해 애들은. 하여튼 다음 주에 뵐게. 다음 주. 다음 주에 여러분 뵙게 되는데 그럼 1월 8일이 되는 거죠. 1월 8일 군대 간 날인데. 그러면 그 1월 8일 날 여러분들 뵐 때는 이 책 갖고 오면 안 돼 이제. 이 책 갖고 오면 안 되고 이게 기본서 새로 나온 거 있잖아요. 그거 가져오셔야 돼.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 이거 책 너무 정주지 말라고. 여기다가 막 엄청 뭘 써놓으신 분들 많아. 그 이제 어떻게 할까 그거 이제 다 써놓은 거. 다 옮겨 적을 겁니까? 그럴 거 없어. 그것도 수업 시간 다 할 거 아니야. 제가 또 수업 시간에 책 다 줄쳐 드릴 테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수업 듣다가 작년에 공부했던 책 갖고 와서 보는 분도 있어요. 절대 그러지 마요. 책상에는 딱 책 한 권만. 수업 시간에 진행하는 책 있잖아요. 그 책 한 권만 올라와 있어야 되는데 이 책 봤다 이 책 봤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절대 좋은 거 아니야. 절대 좋은 거 아니니까 그 집중도 안 되고. 그래서 교실 안에서 전달되는 그날 배운 거 있죠. 그날 배운 거. 그것만이라도 알고 간다? 엄청나게 많은 양을 알고 가거든요. 그래서 항상 집중해서 수업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다음번 오실 때는 그 책 바꿔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근데 비슷해. 이건 기초서고 그건 기본서야. 비슷하니까 안 헷갈리게 아예 안 보이는데 집어 넣어버려. 괜히 밖에다 꺼내놓으면 또 헷갈리니까. 이렇게. 에? 에? 저희 공시법을 나눈다고요? 그러지 마요. 공시법은 400페이지밖에 안 돼요. 다른 법들 막 700페이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400페이지밖에. 그러니까 공시법 나누지 말고 그냥 그 정도 들고 다니세요. 필요하면 가끔 가방도 들었다 놨다 해봐. 팔 운동도 하고 그걸로. 400페이지밖에 하면 되게 얇아요. 이거 지금 몇 페이지예요? 500페이지 넘지 이거. 그래 530페이지인데 이거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400페이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되게 얇게 보인다고. 그 책이 여러분 너무 얇잖아. 그럼 부담이 준 게 아니라 책이면 값어치가 없어 보여. 그러니까 그거 나누지 말고 잘 갖고 다니세요. 네. 질문? 뭐? 아까 순위 번호에 가지 번호 붙는다라고 말했을 때 제가 구기 등기는 갑구나 을구에 할 수 있고 표제배는 못 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부기 등기 갑구에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수업이나 하자고요. 알았어요. 오늘 마지막 정리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아까 제가 여기 변경등기서부터 했지. 여기서부터. 그래서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후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게 됐을 때 시정하게해서 하는 등기다라고 했고 이게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 표제배에서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갑구나 을구에서 하는 권리의 변경 등기, 그리고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자, 표제배에서 하는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는 부동산의 표시에 변경이 생겼을 때 분할, 합병, 지목병 이런 거지. 그러면 이제 표제부 쪽이 바뀌게 됩니다. 그럴 때는 대장을 먼저 고쳐. 대장을 먼저 고친 다음에 그 다음에 소유권자가 1개월 내로 대장을 첨부해서 신청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그걸 받아가지고 주등기로 항상 표제부를 등기하고 종전의 등기상은 말소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행정구역 명칭 변경 이거 됐을 때 그때는 어차피 표제부에 써진 내용들은 변경된 걸로 봐요. 그때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직권으로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 할 수 있다. 이렇게. 그다음에 권리 변경. 권리 변경은 그 각각의 권리들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전세권의 내용이 바뀌면 전세권 변경이고 저당권의 내용이 바뀌면 저당권의 변경이고 그 해당되는 권리의 내용이 바뀌었을 때 하는 게 그 권리의 변경 등기다. 이렇게. 그럼 이거 주등기로 하겠냐 부기등기로 하겠냐라고 할 때 권리의 변경 등기를 하는데 이해관이 없어. 그럼 부기등기로 해요. 근데 이해관이 있는데 승낙서를 받아왔다고요. 그러면 부기등기로 하고 승낙서를 못 받아왔다. 주등기로 하는 거지. 각하시킨 게 아니라 주등기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승낙서 받아오기가 굉장히 어려웠을 텐데도 받아왔으니까 좋은 거 줘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때 뭐가 좋은 것이다? 부기등기가 좋은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그 다음에 이해관계라는 뜻이 뭐냐라고 했을 때 지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놈들이 등기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 손해보게 생긴 사람이다. 이랬을 때 지는 가만히 있다라는 말이 오면은 신청을 하지 않는다. 신청은 권리자고 의무자가 하잖아요. 근데 권리자가 먼저 신청했는데 가만히 있던 사람 손해보게 생겼을 때 그 사람을 이해관계인이라고 한다. 이렇게. 다음에 등기 명의인의 표시 변경 등기. 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인 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 주소 이거 바뀌어서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바뀌었을 때는 이제 신청을 하는데 등기 명의인이 단독 신청하는 거야. 단독 신청해가지고 실행될 때 항상 부기등기로 하지. 그 종전에 그 등기 관한 사항은 말소하고 이렇게. 그런데 행정구역 명칭이 바뀌잖아요. 그러면 등기부상에 써진 주소는 당연히 바뀐 걸로 봐줘요. 다만 공시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등기관이 등기 명의인의 표시 주소 등기 명의인의 주소 변경 이걸 직권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었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변경 등기 이제 1교시 끝났어. 2교시 경정 등기.
경전등기라는 것은 등기 기록과 실체 관계가 원시적으로 일부 불일치하게 됐을 때 그것을 시정하려고 하는 등기입니다. 이건 기본적으로요. 병전등기랑 내용이 거의 유사합니다. 불일치 발생 시점만 다른 거지. 근데 거기서 하나 더 배운 게 직권 경전등기였어요. 등기부에 써진 내용이 이게 원시적으로 일부의 착오가 있는데 그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 가지고 생겼을 때 그럴 때 등기관이 직권을 합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등기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등기관의 잘못으로 인해서 잘못돼 있을 때 그때 이제 직권을 하는데 이럴 때 만약에 이해관계가 있다? 그럼 그자의 승낙서가 필요합니다. 이 경우는. 이런 거 봤어요. 그러고 나서 통지해 주잖아. 통지해 줄 때는 권리자나 의무자 여러 명 있으면 다 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 1명, 의무자 1명. 한 명한테만 통지해 주면 된다.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봤던 게 말소등기. 말소등기 개념은 반드시 전부가 부적법해야 돼. 전부. 그럴 때 전부를 다 말소하는 등기예요. 그래서 이게 말소등기 할 때 만약에 이해관계는 있다. 그럼 이해관계는 승낙서를 받아와야 돼. 승낙서 첨부하지 못했다? 그럼 각하예요. 그러면 자, 승낙서를 첨부해야 되는 이해관계인에 누가 있느냐라고 따져봤을 때 아까 우리 책에 써진 거 갑에서 을로 이전이 됐었고 을이 거기다가 근저당권을 설정해 줬는데 을명의 소유권 등기를 말소하려고 한다? 라고 했을 때 근저당권자 병, 이 사람이 이해관계인이다. 따라서 소유권 등기 을명이 말소할 때 이해관계인 병한테 가서 승낙서를 가져와야 된다. 이런 뜻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면 이 말소 등기는 어떻게 개시가 됩니까? 라고 할 때 권리를 말소할 때는 상대방이 있거든요. 공동 신청해서 말소를 해야 돼. 근데 상대방 협조를 안 해버려. 그럼 소송을 해가지고 판결서 가지면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가 단독 신청합니다. 그 다음에 등기 권리 말소하려고 봤더니 등기 의무자가 소재불명 돼버렸어. 그럼 소재불명 나왔다. 그럼 무슨 말이 나와야 돼? 재권 판결. 그 재권 판결 받아가지고 단독 신청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직권말소 있었습니다. 직권말소는 29조 각하사유 1호나 2호 위반으로 기록돼 있을 때 그때 절대적 무효이기 때문에 등기에 직권말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말소 등기할 때 이해관계인 있으면 승낙서 받아오라 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이해관계인 등기 그 등기가 직권말소된다. 이렇게. 그 말소 등기 어떻게 실행하느냐. 말소 등기는 항상 주등기로만 몇 번 말소한다라고 쓰고 해당되는 등기를 말소하는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합니다. 여기까지 말소 등기고요. 다음에 멸실 등기. 부동산 전부가 다 소멸했을 때 그때 그 정리하는 등기가 멸실 등기예요. 만약 부동산 일부가 소멸했어? 그러면 부동산의 표시 변경 등기를 해야 돼. 그리고 자 말소 회복 등기라는 거 말소된 등기를 회복하게 사는 등기입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너무 간단하고 반드시 부적법하게 말소가 됐을 때 회복하는 건데요. 이때 이게 말소 등기랑 반대말이 아니야.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될 때 회복한단 말이 일부 말소됐단 말이 나오거든.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말소한다와 말소 등기한단 말이 다르다. 말소한다라고 할 때는 전부를 말소할 때도 있고 일부를 말소할 때도 있어요. 근데 말소 등기한다라고 할 때는 반드시 전부를 다 지우는 등기를 말한 거라고. 그래서 말소한다와 말소 등기한다는 말이 같은 말 아니다. 부기등기. 주등기 또는 부기등기 순위번호에다가 가지번호 붙여서 하는 등기가 부기등기예요. 자, 순위번호에 가지번호 붙이기 때문에 이게 순위번호는 갑과 을구에 쓰는 말이거든. 그래서 표제부 쪽의 번호는 표시번호이기 때문에 부기등기는 표제부에는 없고 갑구와 을구에만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럼 이때 우리 박스 안에가 아까 9가지 있었는데 그 1, 2, 3번 공통으로 들어간 말이 소유권 외유 권리였어요. 소유권 외유 권리 이전 등기. 소유권 외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에 관한 등기. 이 말은요. 소유권 외유 권리자가 뭔가 설정한다는 뜻이에요. 다음에 소유권 외유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처분 제한 등기. 이 소유권 외유 권리가 다 나오죠. 이게 부기등기 80%다. 약정, 특약 들어가면 다 부기등기야. 무조건 부기등기야. 그래서 환매 특약, 권리소멸 약정, 공유물 분할 금지 약정. 약정 특약 나오면 무조건 부기등기다. 그 다음에 7, 8에 했던 거 나온 게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그리고 권리의 변경이나 경전 등기 하는데 그때 부기등기 하는 건 원칙이지만 이해관계를 승낙서를 첨부하지 못했어. 그럼 주등기로 하는 거지.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해서 부기등기 하는 경우 봤고요. 그 다음에 하나의 주등기에는 여러 개의 부기등기가 들어올 수 있어. 그리고 그 부기등기의 순위는 주등기에 따르거든요. 그러나 같은 주등기에 있는 부기등기를 상호간에는 부기등기 그 전후에 따른다. 먼저 된 부기등기가
나중에 된 것보다 우선하다. 뭐 이런 거 봤습니다. 여기까지가 2교시. 가등기 마지막 남은 거. 가등기라는 것은 등기되는 권리의 청구권을 보존하기 위한 임시적인 등기입니다. 이걸 보고 청구권 보존 가등기라고 그래. 우리가 배우는 게 청구권 보존 가등기예요. 그러면 이게 등기되는 권리에 대해서 가등기한다 그랬는데 등기되는 권리는 8개가 있는 거예요.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권리질권, 채권 남보권, 임차권. 이 8개가 전부 다 가등기 대상이야. 그 가등기로 보존하고자 하는 건 청구권이라 했는데 4가지가 있어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 이 4개의 청구권의 성질은 전부 다 채권적이어야 돼. 물권적이면 가등기 할 필요가 없어. 이렇게. 자, 그러면 가등기 해주세요라고 신청을 해야 할 텐데 그때 공동으로 하는 게 원칙이에요. 가등기 권리자가 등기 권리자가 되고 가등기 의무자가 등기 의무자가 돼서 공동으로 신청하거든. 근데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3가지가 있습니다. 판결받는 경우, 가등기 가처분 명령서 첨부한 경우. 이게 이 2개는 법원에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가등기 의무자한테 승낙서 받는 경우. 이 3가지 중에 하나 할 수 있으면 가등기 권리자가 단독으로 신청한다. 이렇게. 근데 신청을 했어. 그럼 가등기가 기록이 되겠지. 그때 갑구나 을구의 기록이 돼요. 그럼 기록이 됐어? 그럼 어떤 가등기 효력이 발생하느냐? 아무것도 없다. 물권 변동적 효력, 대항력, 추정력, 처분금지 효력, 제3자에 대한 말소 청구권 하나도 없는 거지. 그냥 가등기 상태에서는 참는다. 그래서 인내력이 있습니다. 이런 거. 그럼 가등기만 해놨고 끝나버린 게 아니잖아. 본등기 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본등기 할 때 역시 공동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제3취득자가 있잖아. 그럴 때는 제3취득자가 의무자가 되는 게 아니라 원래 자기랑 계약했던 그 사람이 등기 의무자가 된다. 그리고 가등기 권리자가 여러 명일 때 일부가 자기 지분만 본등기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가능해. 근데 1인이 전원명의 본등기 해달라? 그러면 각하돼 버려. 그래서 이거 지가이유라고 외우는 거다. 전원보상의 반대말.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패스하는 거예요, 여기는.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실행되는 모습을 한번 잘 생각해 보면은 이렇게 본등기 실행되는 모습 여기다 본등기를 해. 그때 순위 번호를 따로 안 써. 그 말이 꼭 이 본등기의 순위는 가등기 순위에 따른다. 가등기 시로 소급한다라는 말로 되고 그래서 이 가등기가 본등기의 순위 보존 효력이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공부할 때 가등기가 순위 보존 효력이 있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다 그랬죠. 이걸 끝내면 안 되고 다음에 때 실체법상 효력, 즉 소유권 취득하는 시점이 언젠가 본등기 할 때 생기는 것이지 소급하는 거 아니다. 이렇게. 그런데 가등기 따라 가지고요. 이 소유권자가 처분을 못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 할 수 있거든. 그런 것들을 나중에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그럼 이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기들 전부 직권말소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등기 이후에 나왔다 해서 무조건 100% 다 직권말소되는 건 아니야. 안 되는 게 일부 있어. 있는데 여튼 이 권리를 침해하는 것들 그것들이 직권말소가 된다. 그리고 직권말소하기 위해서는요. 미리 통지하지도 않아. 직권말소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지해 주는 거지. 오케이?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해서 이번 순환 다 마쳤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주 오실 때는 다음 주 오실 때는 새 책 가지고 오세요. 네.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